1995년 12월 3일 1980년대 군사정권의 정점에 있던 인물 전두환 전 대통령, 그가 안양교도소 철문 안으로 들어가던 날의 장면입니다. 오전 10시 37분 검찰 승용차 한 대가 안양교도소 정문 앞에 멈춰섭니다. 합천을 떠난 지 4시간, 취재진 300여 명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 차를 향합니다. 뒷좌석에 앉은 전두환은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고 있지만 하루 전 대국민 성명을 읽던 당당함은 사라지고 백담사로 향하던 때처럼 체념과 허탈이 묻어 있습니다. 차량은 곧장 원해동으로 불리는 미결수 사동으로 향하고 전두환은 차가운 철문 안으로 사라집니다. 그 앞에는 한 차례 거리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앞에 차가 잠시 멈추자 분노한 시민들이 달걀을 던지고 발길질을 퍼붓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고 주장하던 그는 쏟아지는 시민의 분노를 뒤로한 채 미결수 독방에 수감됩니다. 전직 대통령에서 피의자 수감자로 역사의 무게가 교도소 철문 앞에서 극명하게 갈라진 순간이었습니다. 1980년대 군부 권력의 정점에 섰던 전두환은 결국 12.12와 5.18의 수구애라는 오명 속에 불행한 말년을 맞았습니다.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낸 그는 전쟁통에 본 육사 모집 공고를 계기로 군인의 길에 들어섰고 학력 콤플렉스에도 불구하고 강한 체력과 처세술로 베트남전과 공수부대를 거치며 빠르게 승진합니다. 12.6 이후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그는 소장 신분에서 불과 1년도 안 돼 사성장군이 되었고 5.17 비상계엄 확대와 5.18 탄압을 거쳐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장충체육관의 박수 속 취임이었지만 그 갈채는 권력의 울타리 안에 머문 박수였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후 권력을 내려놓았지만 민주화의 물결 속에 과거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거셌고 그는 백담사로 떠나 사실상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995년 새벽길에 오른 그는 마침내 법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전두환의 추락은 한국 현대사가 남긴 사필 규정의 한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거액 뇌물 사건은 수사 착수 47일 만에 비자금 4,189억 원이라는 충격적인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만 2,839억 원, 그중 약 1,400억 원은 두 차례 총선 과정에서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노태우를 기소하며 전직 대통령이라도 부정축제는 단죄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수사 결과 정점에는 노태우가 있고 그 아래에 재벌 총수와 핵심 측근들이 얽힌 전형적인 정경유착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방식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청와대 단독 면담을 통해 기업 특혜를 암시하거나 측근을 보내 사실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차명계좌와 무기명 예금증서, 친인척 명의 부동산 등으로 은닉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노태우를 포함해 총 20명이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이 어떻게 거대한 비자금 시스템으로 전락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었습니다. 1995년 댄스그룹 듀스 출신 김성재 씨가 변사체로 발견되며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같은 해 12월 9일 경찰은 그의 여자친구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2년간 교제했고 김성재가 미국행을 앞두고 이별을 통보하자 A씨가 앙심을 품고 동물 마취제로 살해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된 것인데요. A씨가 동물병원에서 마취제 졸레틸오미리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졸레틸오미리는 건강한 성인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할 치사량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함께 구입한 극약 황산 마그네슘 역시 김성재의 몸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미스터리는 팔에서 발견된 28개의 주사 자국입니다. A씨가 산 주사기로는 2번이면 충분했지만 이 많은 자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끝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동기와 정황은 있지만 과학적 증거가 부족했던 수사, 결국 법정에서는 끝까지 누가 김성재를 죽였는가라는 공방이 오갈 예정입니다. 1995년 12월 9일 10원짜리 동전으로만 물건을 살 수 있는 특별한 벼룩시장이 경북 경산에서 열렸습니다. 이색 벼룩시장에서는 아직 쓸만한 물건들이 단 90원, 그러니까 10원짜리 9개면 살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은 오직 10원짜리 동전뿐. 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이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모은 3천여 점의 물건들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인기 있는 물건은 동전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가습기가 10원짜리 동전 290개, 2,900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한 시민은 저금통에 모아둔 10원짜리만으로 큰 행운을 얻었다고 웃었고 또 다른 시민은 10원짜리 10개가 모여 100원이 되듯 작은 것이 모여 큰 값어치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히 벼룩시장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는 것이 하나의 환경운동이라는 겁니다. 모든 수익금은 남천강 정화 작업과 지역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됩니다. 10원짜리 동전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돕는 작은 영웅이 된 셈입니다.
1995년 12월 권력은 법 앞에 섰고 진실은 의문으로 남았으며 사람들의 일상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음을 증명한 12월이었습니다.